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2일, 그러니까 2023년 셋째 주 미국 자산시장 특징, 그리고 시사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주식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나스닥 시장이 3주 연속 상승을 한 배경인데요. 낙폭이 큰 기술주, 지난해 넷플릭스가 홍역을 치렀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구글의 이제 모회사인데 알파벳이 이제 구조조정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기술주들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전체 영업 비용의 뭐 70% 이상 차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조조정은 대형 호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특징이라 하면 특징이다.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뭐 마무리 단계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 실적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아마 낙폭이 큰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른 것 아니냐라는 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우 S&P 500 이쪽은 뭐 우량 기업들이 중심으로 소폭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3주 연속 하락을 했지, 상승을 한 반면에 다우와 S&P 500은 그나마 나스닥 기업들 덕택에 조금 덜 빠진 거 아니냐. 개별적으로 보면 주가 하락폭이 클 거예요. 나스닥 100 소속을 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4분기, 지난해 4분기입니다. 영업 실적은 전문가들이 약 한 2.9% 정도 나빠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나쁜 회사들, 상대적으로 나쁜 회사들이 있잖아요. 금리 상승에 부이익을 받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영업 실적이 나쁜 회사들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업 실적을 끌어내린 거 아니냐.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다우존스 소속 뭐 30개 종목, 그 중에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실적이 나쁜 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쁜 기업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영업 실적이 많이 나쁠 거다. 그래서 뭐 구조조정 다 할 건데, 그래서 구조조정이 1월 증시에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특징이라 하면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인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그렇지만 연준 기준금리 인상 예고 감안하면 뭐 전혀 그 금리가 하락했다고 볼 수도 없죠. 10년물 금리가 이제 3.4%까지 한때 붕괴됐죠.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 시장이 되니까 돈 흐름도 그쪽에 너무 많이 빠지고 구조조정을 호재로 인식하는 것도 채권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요인이 아니냐라는 분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 뭐 크게 보면 구리 뭐 WTI 석유죠. 금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유가는 어느 정도 뭐 이 선이
적정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가 석유 수출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유럽도 신흥국이 많고, 그래서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80불 정도면 러시아 같은 데는 석유 생산 원가가 20불 안팎이니까 그것만 해도 행제지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잖아요. 생산 원가 대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80불 안팎에서 등락할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려하는 사람도 있죠. 전문가들. 한때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JP 모간 등에서는 일시적이지 100불 이상 간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 미국보다도 신흥국 쪽에 석유 수요 감소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미국 석유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회사들이 미국산 석유로 위장해 가지고 시장에 놓을 수 있으니까 그 러시아에서 헐값으로 가져와 가지고, 즉 80불이면요 러시아 생산원가 20불 안팎 감안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한 20, 30% 낮은 가격에 석유를 가져와 가지고 미국산으로 위장해가 팔 수 있으니까 석유 시장도 암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 인도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유가가 80불 안팎에서 등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꿀이 이제 흥미로운 건데, 지난해 7월 이후 지금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상승했다라는 얘기인데,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되고요. 왜냐면 꿀이 수요가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방산업에 대한 꿀이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하니까 유럽, 아시아 모두 다 전기 생산을 해야 되고, 특히 재생에너지 쪽이 꿀이 수요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리 수요가 이제 주택 건설 쪽에서는 수요가 줄고 있지만은 중국 같은 데는 짓다 마른 주택은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배관용 배선이라 합니까? 배선용 구리가 짓다 마른 그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일어날 것 같고, 일단 구리 수요는 꾸준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해 최고치가 4,500 가까이 될 건데, 4.5불, 톤당 4.5불 정도 될 건데, 그 수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풍산을 팔지 않는 이유예요. 일단 금값이 이제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이거 올라봐야 얼마 오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역시 지난주와 보합이에요. 금값이. 그리고 보합도 이틀 조정받고 또 하루 올려가지고 겨우 보합으로 끝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조정도 배제할 수 없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 채권, 원자재 시장을 통해서 시사점이라 하면, 채권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 0.25% 또 인상하더라도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또 돈은 마땅히 갈 때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으니까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채권 가격이 이제 너무 오르니까, 즉 10년 물금리가 3.4%까지 붕괴되니까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너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세 차익 실현하면 또 채권 가격이 내리고, 또 그 돈으로 주식시장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런 쪽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채권 시장도 좀 박스권, 그리고 그 주식 시장도 그 상승폭은 제한되겠죠. 보유한열연구소 입장에서는 뭐 1분기까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우리 국내 주식 전문가 중에서는 뭐 1월은 그거다, 그 트릭이다, 그 2월에 폭락을 위한 전조다, 뭐 그분들 전제 조건은 그거죠. 경기 침체라는 거죠. 1분기 뭐 아직도 1분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사람이 많죠. 다보스 포럼에서도 경제학자들은 뭐 34%는 뭐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완만한 성장률 둔화, 하반기에는 조금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지라도 뭐 상반기에는 그렇게 빠르게 둔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것이 이제 노동시장, 그리고 또 실업자들이 또 취업도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건비는 좀 낮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동시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이 또 주가 상승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즉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생산 원가 대비로는 뭐 너무 지금 높아요. 80불이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어요. 미국은 뭐 평균 한 40불 정도 될 거고요. 그래도 80불이면 뭐 엄청난 마진율이잖아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조금 내려도 그 석유 관련 회사들 그 주가 상승 추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뭐 특징이라 하면 그 석유는 80불 정도에서 이제 너무 안정되지 않느냐, 즉 박스권 등락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나스닥 시장이 가장 특징적인데 결국 구조조정도 호재다. 특히 인건비가 높은 그 기술주들 그쪽에는 구조조정이 상당한 호재가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영업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인건비가 한 70% 이상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한 10%만 감안을 하더라도 영업이익 7%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 평균 영업 실적이 2.9% 나빠지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기대 효과는 그 7%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2,000명은 이제 해고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기업이 호재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명절 아주 멋있는 명절 되기를 기대하면서 명절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그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